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고정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약간 인사말이 바뀌었죠. 저희 셋의 존재감을 뿜뿜하기 위해서 나름 아주 작은 변화를 줘봤는데 좀 많이 낯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 녹음하면서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랜만은 아닌데 저번 주에 저희가 에피소드를 두 개로 나눠서 한꺼번에 업로드를 하는 바람에 좀 더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뮤직비디오는 더 오랜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뮤직비디오는 5월 28일에 나온 노래이고요. 조금 오래됐다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10주년 기념으로 EP 3개로 나뉘어진 앨범을 내신 샤이니의 데리러 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가 뮤직비디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6월은 아무래도 이번엔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몰려있는 것 같지 않아요. 큰일이 많았죠. 네, 너무 큰일이 많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엄청난 이슈를 몰아왔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 묻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멀고도 가까운 나라여서 시차도 너무 차이가 안 나는데 오히려 정말 자려고 딱 준비하는 시간에 많이 경기를 하더라고요. 12시, 1시 이때에서 되게 애매해가지고 더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셋이 공통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아가지고 월드컵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질문을 뭐 경기가 어떨 것 같냐, 16강 진출할 것 같냐 이런 분석하는 질문은 못 던질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도 중계를 듣는 재미로 월드컵 경기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사 박지성 씨 그리고 이영표 씨 그리고 안정환 씨가 주축이 되는 해설위원들이 등장하는데요. 저희 과연 무슨 방송을 저희가 또 선택할 것인가 이때 한 번씩 결정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미님은 어느 방송사 보실 건가요?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여름님이나 제이님처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굳이 월드컵 경기를 본다면 저는 아마 이영표 씨가 방송하시는 KBS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뭐 안정환 씨나 박지성 씨도 굉장히 유명한 전 프로 축구 선수시고 어느 정도의 이제 입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영표 씨가 가장 객관적으로 해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두 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두 분은 아무래도 그 선수의 입장에서 좀 경기 중계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영표 씨는 정말 이 방송, 중계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를 좀 배려해서 말 그대로 이 문어잖아요. 정확한 예측. 맞아요. 그리고 또 설명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세요. 그리고 안정환 씨에 비해서는 그리고 박지성 씨에 비해서는 발음이 또렷또렷하게 들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 항상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모니터링을 저는 하거든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발음이 중간중간 새거나 이게 뭉개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런데 이영표 씨는 정말 또박또박 발음하세요. 제이님은 어느 방송사 보실 건가요? 저는 안정환 씨 방송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세 분 다 진짜 2002 월드컵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우리 모두가 월드컵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잘하는 선수들인 걸 알지만 그래도 뭔가 검증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 MC로서 그런 느낌은 안정환 씨가 유일한 거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방송을 예능을 많이 보지 경기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안정환 씨가 더 재밌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안정환 씨 거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안정환 씨, 김성주 씨 조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번에도 그쪽 방송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김성주 씨가 재계약을 안 하셔가지고 안정환 씨 혼자 하시면 뭔가 너무 힘이 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성영옥 씨도 같이 해요. 세 명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색다른 시도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지성 씨한테 기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배성재 씨가 하드캐리 하시잖아요. 배성재 씨는 진짜 아무도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배성재 씨가 나오는 SBS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박지성 씨가 되게 히든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고 듣는 배성재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뭘까요? 또다시 선택해야 하는 일이. 그리고 저는
18일 날 스웨덴전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도 거리 응원 오. 하더라고요. 그래, 영동대로 그쪽 스코엑스 앞에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가려고. 오. 남자친구분이나 아니 그 문제는 박재범이 나온다는 거. 콘서트를 하는구나. 3번 다 나오는 거예요. 아. AOMG가. 그래가지고 그게 카스 그 뮤직비디오 그걸 AOMG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카스가 약간 후원하는 현대차 행사인가 봐요. 그래서 박재범을 보러 달려갑니다. 축구가 아니라? 박자 끊기기 전에 그리고 집에 갈 거예요. 경기 안 끊기기 전에. 그래서 저는 나름 월드컵에 관심은 없지만 나름 좋은 나비 효과 화생 상품. 나비 효과로 진짜 서울까지 와서 거의 응원까지 갈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나름 월드컵 얘기로 활기차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오늘 다룰 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샤이니입니다. 샤이니가 이제 벌써 데뷔 10주년이 맞아,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저 진짜 어렸을 때 나온 그룹인데 벌써 막 되게 제 눈에도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애기 같았던 맞아. 네. 신인 그룹의 네, 느낌. 물씬. 아직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룹 10년이나 됐다고 해서 되게 놀랬거든요. 이번에 앨범도 벌써 6번째 앨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스토리 오브 이라는 앨범을 내셨고 이번에 5월 28일 날 첫 번째로 데리러 가라는 타이틀곡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이에요. 근데 6월 11일 날 I Want You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남겨둔 말이라는 마지막 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상으로는 저희가 아이원추를 해는 게 맞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뮤직비디오가 다들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뮤직비디오인 데리러가 굿 이브닝을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샤이니의 뮤직비디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들 평소 샤이니 좋아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뭐 샤이니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샤이니가 워낙 그 히트곡들이 많았잖아요. 뭐 누난 너무 예뻐. 네, 그 다음에 링딩동. 그 다음에 뭐 누시퍼와 같은 곡들을 그냥 거리를 맞아. 이렇게 지나가면은 맞아, 많이 들을 수 있는 곡들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났던 것 같아요. 샤이니의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곡은 굉장히 많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데뷔 10주년으로 샤이니가 지금 정규 6집의 첫 번째 앨범으로 돌아오셨는데 굉장히 오히려 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이님은 SM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SM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샤이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근데 되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샤이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친구가 샤이니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너의 앨범을 전곡을 들은 적이 있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근데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는 너무 예뻐. 그 노래도 너무 명곡이고 화장을 지우고 종현 씨가 혼자서 솔로로 불렀던 해야 막 이런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처음에 초기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초기 앨범에 비해서 좀 이 음악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지? 일렉트릭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믿고 듣는? 그러니까 아이돌 치고는 좀 뭐라고 해야지? 아티스트로 제가 소비를 많이 하는 가수인 것 같아서 되게 저는 관심 있게 항상 SM이라서 또 있나?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네. 저는 샤이니는 그 샤이니의 색깔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샤이니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샤이니를 엄청 팬이고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한 또래라고 했잖아요. 그때 막 데뷔를 해가지고 태민 씨가 저보다 한두 살 정도밖에 안 어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샤이니의 덕후여가지고 태민 씨가 한림예고를 다녔나? 그랬을 거예요. 제 친구 한림예고로 전학 갔어요. 아 진짜? 근데 걔가 그냥 평범한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까지 그런 연예계나 뭐 예술계를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걔가 막 입시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한림예고로 전학 가서 지금 뮤지컬 전공해서 뮤지컬 배우게 됐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던 이상한 나비 효과. 샤이니를 보면 그래서 항상 그 친구랑 지금 연락은 안 하지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샤이니는 크고 작은 영향력을 보이는 그룹인데 오랜만에 앨범을 내서 저도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번 노래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며칠 전에 나온 I Want You는 정말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방송하러 준비하면서도 계속 음악 듣고 했었어요. 그러면 세미님은 이번 데리러가를 통해서 샤이니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그럼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 오프닝이었어요. 오프닝인 둥근 그 무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둥근 무대에서 멤버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둥근 무대 주변으로 그 카메라 그리고 모니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멤버들을 하나하나 그 찍고 있고 멤버들이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거울이 아니라 이 모니터에 있는 화면으로 자신을 갖다가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뮤직비디오의 이제 곡은 데리러 가. 영어의 원전이 굿 이브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저녁이죠. 저녁에 이제 데리러 가는데 과연 누구를 데리러 갈까?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오프닝에서 뭐 시작하다시피 과연 누구를 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자아상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데리러 간다고 했을 때 그게 꼭 타인일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다른 뭐 자아를 데리러 간다는 걸까? 그리고 그런 제스처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아까 뭐 조금씩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멤버들이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뭐 실제로 노래도 그렇지만 이 리듬에 따라서 그 리듬의 뭐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좀 자유롭고 좀 뭐랄까 활력이 넘친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이님은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 같은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되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뮤직비디오 있었나? 그냥 요즘에 보면 되게 그런 카메라가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다른 지점이 근데 느껴지는 게 그런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이 요즘엔 되게 경량화된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옛날 카메라들 맞아요. 진짜 옛날에 디지털의 카메라가 아니라 맞아, 모니터도 엄청 두껍고 그막 뒤통수 이렇게 뚱뚱한 그런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약간 그런 지점에서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좀 보통 요즘에 카메라 나오면 핸드폰 많이 나오고 아이폰 막 이런 거 되게 경량화된 카메라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되게 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런 지점이 좀 다른 뮤직비디오랑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레트로 뮤직비디오는 아닌데 이런 소재들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데뷔 10주년이잖아요. 이 10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한 뭐 세대 내지는 강산이 바뀌는 그 기간인데 이 곡 자체가 여전히 뭐 아이돌 그룹이긴 한데 좀 성숙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슬픈 소리기도 한데 왜냐면 그 샤이니라는 그룹이 그만큼 뭐 히트한 곡도 많고 성공한 그룹이긴 한데 이제는 또 다른 전환점을 또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그래요? 못했는데 왜냐면 여전히 아까 저희 오프닝 할 때 얘기했을 때도 되게 여전히 뭔가 건재한 느낌. 건재한 아직도 아이돌 느낌?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아이돌이긴 한데 뭐 내가 막 그렇게 덕질을 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뭔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딱히 10주년이라는 숫자도 너무 이들과 안 어울리고 맞아요. 약간 문어의 이미지가 아직도 약간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것 같아요. 뭔가 파릇파릇한 느낌? 그러니까 아이돌로서 아직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룹? 저는 이 뮤직비디오 봤을 때 되게 이상하게 많이 불안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중간중간에 되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삽입되는 장면들이나 뭐 그런 이렇게 환상 같은 장면이 많아서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뚱뚱한 카메라, 모니터 그게 되게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한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게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주제랄까? 이제 샤이니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큰 소재가 카메라 그리고 모니터인 것 같은데 이 카메라랑 모니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물을 들여다보는 장면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물도 비추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카메라나 아까 모니터도 좀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 매체잖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매체가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샤이니의 뮤직비디오 데리러 가에서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매체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매체라는 건 중간에 껴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현상을 갖다가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 뭐 디바이스가 넘쳐나는 시대니까 그런 매체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매체가 있다는 걸
간혹 가다가 까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까먹고 마치 저게 투명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 매체 중간에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피사체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이렇게 살짝살짝 골라낸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샤이니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그런 매체들은 어떤 샤이니가 기존에 자신들을 보여줬던 그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카메라와 모니터가 좀 특이했던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이런 걸로 하면 셀카로 자기 자신을 셀프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멤버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경유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지점들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일부러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외면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뭐라고 하지? 뭔가 그 연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느낌?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라는 게 중간 사이에 무언가를 연결하는 역할이라면 그 연결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다른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이랑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뮤직비디오나 지금 노래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리듬이 상대적으로 느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빨라지면서 그 뮤직비디오의 상의 이미지의 리듬도 그렇고 노래의 리듬도 그렇고 활력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좀 뭐랄까 요즘에는 처음부터 빵빵 터뜨리잖아요. 곡들이. 그렇고 거기에 해당하는 뮤직비디오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곡이나 뮤직비디오 자체가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샤이니의 군무도 의자 위에서 추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절제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좀 아이돌 뮤직비디오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메라라는 매체를 통해 경유하는 굴절된 그런 샤이니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모니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호 씨랑 기범키 씨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멤버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호 씨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둘이 모니터를 중간에 끼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모니터를 보지 않고 둘만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굴절되어 있는 자기들의 이미지를 기피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무대에 정말 원형으로 다 카메라랑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취조실 같다는 분위기까지 들더라고요. 맞아, 더군다나 배경이 이렇게 조명이 초록색으로 빵 이렇게 써가지고 그 장면에서 오히려 뭔가 진짜 빅브라더 뭔가 자꾸 감시당하는 그런 샤이니의 모습이 되게 무기력하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게 제가 느낀 뮤직비디오에 대한 불안감을 되게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정말 무대 위에 전시된 상품으로서의 샤이니가 나오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가 자기의 주체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것도 모니터에 나오는 자기 시선조차 상품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샤이니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 공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슬프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보통 그 시 자주 하잖아요. 뭐 가령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는 뭐 페미니즘 내지는 뭐 젠더 이런 이슈 보면 저번에 해화동에서 이런 시 현장 보면 다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기자들조차 그 폴리스 나인인가요? 거기 밖에서 촬영 내지는 뭐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한항공 시에서는 다 가면 쓰고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 감시한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CCTV든 아니면 뭐 핸드폰이든 계속 누군가에서 주목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 뮤직비디오는 거기와 조금 연관 짓자면 아마 이 멤버들이 10년 동안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대중들의 많은 시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피로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피로감도 있고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팬들이 환호해주기 때문에 뭐 감사한 마음이긴 하지만
또 아까 뭐 10주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환의 시점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저는 아까도 제가 기억나는 그런 곡들, 누난 너무 예뻐 이런 곡들이 정말 파릇파릇한 시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누난 너무 예뻐라고 하면 그 누나는 굉장히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10주년에 맞춰서 샤이니가 진짜 자기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느껴졌던 게 그 앨범 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도 샤이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뮤직비디오 초반에 등장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게 직설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게 뭔가 경유된 은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느꼈던 자기를 둘러싼 프레임을 깨려는 시도를 아예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좀 놀라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또 공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엔젤링 같은 세트장도 있고 뭐 숲과 같은 뭔가 온실 같은 느낌의 공간도 등장을 하고 아예 숲속도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구획되어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 공간, 무대, 어쩌면 자연의 교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이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저는 그 풀숲 사이의 무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 풀숲 가짜 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풀 사이에 있는 그 무대가 그 무대랑 그 후반부에 나오는 숲이랑 분리된 공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왠지 그 숲 위나 아래에 숲이라는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는데 층위로서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층위가 다른 느낌이라서 언제든지 위아래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샤이니 멤버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굳이 왜 무대 옆 주변에 그렇게 숲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연결성을 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숲에 가면 또 뭔가 도망에서 해방된 듯한 느낌으로 막 신나게 막 달려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 마치 이들이 카메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10주년이니까 이제 진짜 샤이니를 보여주기 위한 시작? 뭐 도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뮤직비디오를 볼 때 눈에 띄었던 것은 무대였어요. 그 무대와 아까 자연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숲, 그 숲조차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것도 이제 세트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무대 구성을 했을까, 세트장을? 가운데 이제 둥근 원에 또 그 바깥을 갖다가 마치 이제 수비로 이제 둘러싸인 듯한 그런 분위기를 냈을까. 그런데 그 숲조차 굉장히 뭐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점차적으로 그 인위적이면서 정지된 공간인 그 무대 세트가 갈수록 좀 살아있는 공간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중간에 보면은 가령 뭐 온유 씨인가요? 뭐 온유 씨가 마주하고 있는 그 너구리인가요? 여우. 여우. 처음엔 전 낙훈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 세트장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칸막이가 유리창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그 바깥과 안을 갖다가 분명히 어떤 매체, 아까는 뭐 카메라나 아니면 모니터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벽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 쳐다보면서 응시를 하면서 좀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박동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의 그 뮤직비디오 말미로 가시면 멤버들이 그 숲속에서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 초반에 가졌던 좀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 제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세 공간이 전혀 분리된 게 아니라 조금씩은 다 이어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점점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샤이니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 뮤직비디오 초중반에 계속 나오는 그 무대 위의 모습이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천장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게 그 엔젤링 때문에 그 천장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멤버들이 그 엔젤링을 만지려는 듯이 손을 뻗거나 닿은 듯한 모습이 나오기까지 하고 또 의자를 통해서 안무를 하는데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투명 의자여서 뭔가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천장과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천장이 막 닿을 것처럼 안무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우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숲속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물도 사실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건 깊이가 엄청 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보였던 그 높이가 낮은 듯한 천장이 낮은 듯한 느낌이 사라지고 그걸 깨트리고 다른 벽이 생길지언정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무대에서 나올 때 아까도 말했듯이 카메라랑 계속해서 모니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온실 같은 그 숲에 둘러싸여진 그 세트장 내에서는 카메라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또 패닝되는 장면에서 그 숲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앞에 두고 카메라 이렇게 패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카메라의 존재를 지우려면 그 숲에 있는 나무랑 카메라랑 부딪히는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부딪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여우를 발견하고 나서 비가 내리는데 원유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딱 발견할 때 카메라에도 물이 튀어가지고 그 물방울 자국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카메라의 존재가 눈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존재가 분명히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숲에 나갔을 때는 뛰쳐나갈 때는 전혀 카메라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카메라가 점점 삭제되는 다른 프레임들이 삭제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 세 개의 공간이 되게 구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구획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깐 지금 여름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둥근 무대에 또 그 위에 둥근 환처럼 이렇게 있지 않나요? 네. 그게 마치 운물 같이 좀 보였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마지막에 그 멤버들이 그 우물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저는 일종의 그게 자아성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 데리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굴 데리러 갈까 맨 서대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저는 본인 자신을 데리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 영어 제목이 굿모닝이 아니라 굿이브닝이잖아요. 좀 이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 굿모닝, 굿애프터는 아니고 굿나잇이 아닐까. 보통 이제 굿나잇이라는 것은 잘 자라고 이렇게 보낼 때 하는 그 인사지만 굿이브닝은 저녁에 만날 때 하는 인사잖아요. 그 저녁에 만나서 뭐 데리러 간다는 것은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냥 연인 사이라고 한다면 뭐 데이트 때문에 데리러 간다고 이렇게 약속 장소를 잡고 실제로 이제 이 곡 중에서 보면은 이게 계속 처음보다는 중간보다는 설레요. 누군가를 만나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10년이 저는 좀 10년인 기간이 좀 굉장히 길고 전환점이 되고 좀 올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우리 제이님처럼 또 이 팬들께서는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지게 되는 좀 동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리듬감이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렇게 활력 있어지는 그런 모습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저는 색깔로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초록 색깔 조명이 아까 제가 불안감을 되게 조성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앨범 커버는 또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샤이니의 세 개의 앨범이 빛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이님은 이 메타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처음 시작할 때 파랑인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은 I Want You에서는 색감이 전체적으로 그냥 레드인 느낌? 그래서 그럼 세 번째는 초록인가? 해가지고 왜냐면 빛의 삼원색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앨범 표지는 파란색, 빨간색, 옐로우라서 왠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초록이라면 뭔가 빛의 삼원색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샤이니라는 이름 자체도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앨범의 제목 같은 경우도 더 스토리 오브 라이츠니까 뭔가 그런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뭔가 샤이니한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뭔가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덮이면 덮일수록 더 빛으로 발할 수 있게 팬들한테 뭔가 선물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원래 염료의 삼원색은 덮으면 덮을수록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빛의 색은 덮으면 뭔가 밝아져가지고 뭔가 팬들을 위해서 더 밝은 모습? 어떻게 보면 팬들을 응원하는 샤이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세 번째 앨범이 다른 색깔로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 샤이니는 그 팀 이름처럼 샤방샤방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아까 그 두 분 중에 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벌써 데뷔 10주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그룹이 과연 이 그룹이 이름처럼 계속 샤방샤방 샤이니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샤이니인지 샤이닝인지 좀 헷갈렸어요. 그 영화 샤이닝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아니죠. 샤이니는 정말 지금 뭐 이게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룹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재밌네요. 예.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니 팀이 안 좋은 일을 겪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힘듦을 극복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건 비가 아닐까? 그리고 비랑 이어지는 물의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산 같은 숲의 이미지랑 그 엄청 깊은 바다처럼 나오잖아요. 그럼 바다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데 그게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맞닿아 있는 환상씬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세미님은 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비를 그렇게 특별하게 본 건 없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비가 그때 온유 씨가 그 여우랑 이렇게 대화할 때 갑자기 비가 몇 방울 떨어지고 위를 이제 쳐다보죠.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비라는 건 어떤 변화를 갖다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미지들이 펼쳐지냐면은 오히려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좀 더 좀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또 그것과 관련지어서 좀 생각나는 것들이 비닐을 뒤집어 쓴 채 이제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샤이니의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독해하기 힘든 이유가 여러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전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야기 속에서 저게 어떤 역할,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리와인드해서 보고 있으면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좀 머리가 헝클어진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쫙 실타래가 풀어진다는 좀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비닐 이렇게 뒤집어서 춤추는 장면 나왔을 때 되게 공포스럽다고 맞아 느꼈어요.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는 것 같고 막 스티븐 연이 나와서 그 비닐을 태울 것 같은. 저는 마치 살인범들이 그쵸. 피 튀기니까 그거 다 씌우잖아요. 약간 그 느낌도 났었어요. 맞아요. 되게 무서웠어요. 또 비닐 뒤집어 씌우는데 그 안에서 또 약간의 율동을 하잖아요. 그 또 멤버 4명이 그게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기존의 상업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것들과는 좀 결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질적이어서 오히려 뭐 설치 미술 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저 퍼포먼스처럼 만약에 저 세트를 갖다가 미술관에서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좀 이건 여담이긴 했지만 빅뱅의 지드래곤의 뮤직비디오 그런 것들 있지 않나요? 무대들 자체가 큰 그 유리 맞아요. 예, 있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팬들이 그것을 보고 맞아요. 하는 뮤직비디오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마치 그걸 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저는 비 내리는 장면이랑 비닐을 뒤집어 쓴 장면이 연결돼서 그 비닐을 덮는다는 것 자체가 비에 젖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비를 피하면서도 또 온몸으로 비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역설적인 게 되게 새로운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비 내리는 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비가 내릴 때 온유 씨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눈물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비였는데 비가 오니까 멤버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생기가 솟아난 것처럼 왜냐면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비닐 안에 씌워져 있었는데 되게 비 맞으면서 되게 신나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비 자체가 되게 슬픈 걸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들이 되게 기쁘게 춤을 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냥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샤이니 종현 씨가 유서에서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막 그동안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슬픈 거는 진짜 맞는데 그냥 진짜 종현 씨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 종현 씨가 그만 이제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의 예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종현 씨가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의 온전한 쉼을 위해서 뭔가 그런 슬픔마저도 조금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조금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닐까라는 전체적인 이 뮤직비디오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위로이면서 동시에 그냥 남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해주는 게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세 분과 얘기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뮤직비디오 처음 볼 때는 그 아까 종현 씨가 저는 계속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member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고 그 멤버를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실에서의 그런 사건들이 게다가 죽음이라는 게 어떤 누구인가의 삶에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데리러 간다고 했을 때도 전 종현 씨가 먼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물론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뭐 해석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멤버들 안에서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전 이 뮤직비디오가 종현 씨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종현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겪은 이 상황이나 뭐 자기네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지금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걸 종현 씨로 대상화시키지 않아서 전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비닐이 공포스럽다고도 했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소품 소재였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종현 씨가 떠나시기 전부터 되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종현 씨가 라디오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트위터에서 했던 말이었나 했는데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뭐 기쁘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샤이니 4명의 멤버들이 비닐을 뒤집어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네들이 보호받고 싶어하고 하지만 자기네들을 드러내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비닐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종현 씨가 했던 말들이나 종현 씨가 슬프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 대신 말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비닐이 되게 특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비닐에 이상한 물감 같은 게 막 흐르잖아요. 그게 되게 처음에는 그냥 보라색 막 이렇게 섞인 색깔이 나오다가 그게 숲으로 막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비닐이 어찌됐든 뭔가의 벽인 것 같지만 뭔가를 뚫고 나간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비닐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비닐이라는 게 이 대상 샤이니의 멤버들 다 휘감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이미지들은 이제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의 전체적인 리듬이라는 게 정지에서 이제 운동, 이 정지 이미지에서 운동 이미지로 가고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멤버들이 피사체로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가 비로소 운동하는 주체로 이렇게 활력을 생겨나고 뛰쳐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앨범이 뭐 샤이니의 이제 10주년을 기념하는 정규 6집의 첫 번째 앨범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뭐 앨범 그 이후에 앨범 작업이 본인들이 색깔을 더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비닐 이야기 하면서 페인트 이야기도 했는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정된 이미지가 활력을 갖고 운동 이미지가 된다라고 세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물에 빠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랑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이님은 그 물에 빠지는 모습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약간 화면이 갑자기 갑자기 전환되면서 뭔가 숨통이 트이는 듯한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약간 그 카메라에 비치는 샤이니 멤버들이 좀 살아있는 활동하는 피사체로 변신하는 지점이 계속
뮤직비디오 내내 좀 음. 카메라가 무빙이 있긴 한데 어떤 결정적인 장면에서 휙휙 빙빙빙 돌면서 약간 프레임 설명할 때 자주 네. 보시는 장면 중에 말이 이렇게 달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돌리면 활동 사진 되는 것처럼 약간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부터 약간 멤버들이 뭔가 행복해하고 생기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좀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물속에 빠진 것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저도 물에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태민 씨가 숨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뒤집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나오니까 마치 바닥에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빠졌던 바닥에 그러니까 부유하는 게 아니라 계속 침몰하다가 결국에는 숨구멍이 뚫린 바닥으로 그냥 빠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끝난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느낌으로 밑에가 뚫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의 전환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또 이게 다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 빠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생기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발버둥 이렇게 치는 게 조금 뭐랄까? 주체적으로 춤추는 것 같죠. 움직이는 유영한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요. 들어서 갑자기 문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런 갑자기 태민 씨가 숨을 쉬는 장면으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면서 수직 전환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물에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물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거꾸로 돌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재생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움직임이 오히려 허우적거리고 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움직임이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원추 뮤직비디오를 이걸 보고 나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원추 같은 경우에는 바다나 그런 숲속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구로인지 모르겠지만 막 떨어져서 내려가는 장면이랑 날아다니는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게 연결되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그 물속에 등장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물이라는 공간도 사실 되게 죽음이랑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걸 더 역전시켰다라는 맞아.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의미의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샤이니의 데리러 가라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총평 한마디씩 하고 방송을 마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세미님께서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코멘트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사실 영화를 다루게 되면 그 뭐 완벽한 스포일러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필름 필터링 이렇게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는 그 코너가 없으니까 또 이상하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뮤직비디오는 한 5분 안팎이니까 이 영화가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볼까 말까 이게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잠깐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냥 보면 되니까. 샤이니의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재생해서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통 음악으로 소비하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샤이니는 주로 나는 음악으로서 주로 이렇게 듣고 있었구나. 그런데 막상 그 이미지로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기존의 그 아이돌이나 저희가 다뤘던 뮤직비디오보다 혹시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다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은 뭐였냐면 해방감이었어요. 해방감. 예, 그래서 샤이니의 이제 팬들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데리러 가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저희 영상해방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보시고 좀 이런 해방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님께서는 마지막 한마디 어떻게 던져주실까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샤이니스러운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계속 앞으로 10년 더 이렇게 계속 앨범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세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음악으로서 소비하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가수들한테 행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들한테도 정말 행복이기 때문에 이 10년, 20년 계속 기다리고 우리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가수로서 계속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뮤직비디오처럼 활동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이 나갈 쯤이면 마지막 곡인 남겨둔 말의 뮤직비디오까지 공개됐을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데리러 가 I want you 그리고 남겨둔 말까지 함께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 방송이 이 뮤직비디오 3개를 보게 되는데 시발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희망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처음에 느낀 그 불안감이 사실은 그 샤이니가 겪은 일들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좀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인데 보면 볼수록 뮤직비디오를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샤이니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또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세상에 외칠 뭔가 용기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샤이니 그룹의 행보가 되게 기대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라디오스타에 샤이니 분들이 출연하셨을 때 그 키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하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방송한 게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샤이니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했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샤이니 팬분들 아니면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도 샤이니 그룹의 행복과 음악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구독 외치고 좋아요와 많은 댓글 그리고 추천하고 싶으신 영화나 뮤직비디오 다른 뭐 예능 광고 뭐 다른 영상들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